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성입니다. 오늘은 코모공 치료 증례를 두 케이스 소개해 드리려고 녹음을 하게 됐고요. 오늘 시술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약물 도포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도트필, 크로스필, 여러가지 약물 도포로 치료법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모공 치료 중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곡부곡 말이 많아요. 실력이 상당한 선생님들은 결국 모공 치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공 치료를 과연 약물 도포, 박피성 약물 도포, 녹이는 걸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우선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거의 불가능한 데는 피부가 질긴 부분, 특히 코와 같이 피부가 굉장히 질긴 부분, 인장 강도가 많이 상승된 부분은 약물 도포로 피부 안에 약물 도포를 해서 살이 차게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소개드리는 케이스도 약물 도포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술 전 사진이 좀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인 분들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심한 코를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코가 이렇게 심해져서 병원에 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30대 중후반 되는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근처 병원에서 처음에 모공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근처 병원을 간 다음에 도트필, 인트라셀 몇 가지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프락셀도 2회인가 받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공 사이가 다 벌어지고 피부가 패이고 피지 분비가 확 늘어났어요. 코가 굉장히 붉어요. 실제 사진상에서 이 정도로 나타나려면 실제로 앞에서 봤을 때는 상태가 매우 심각해야지 이 정도의 상태가 나타나요. 사진에 이 정도면 조금 모공이 넓은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고개를 잘 이렇게 들고 사람 눈을 마주치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이에요. 하나하나의 모공이 다 커져 있고요. 모공이 굉장히 깊어져 있어요. 그죠? 피지도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코가 전체적으로 붉고, 이 경계 라인을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뒤에 부분이 색깔이 좀 다르죠. 이쪽은 굉장히 붉어져 있고, 위에는 정상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치료를 나중에 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병원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자기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병원을 굳이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거나 이런 경우도 잘 흔하지 않고요. 다른데 모공이 아닌 다른 부분에 이제 피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치료하러 다시 방문하면 그때 다시 사진을 찍거나 옛날에 시술한 전후 사진을 비교해 드리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내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얼마나 변했을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 이제 치료를 하고, 7회 시술이니까 8회 시술하러 왔을 때죠. 8회 시술하러 왔을 때 사진을 찍은 경우인데 어떻게 돼요? 모공이 많이 닫혀져 있고 밑에 살이 많이 차올라 있고 피지 분비가 여전히 진행은 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공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대부분의 박피성 시술의 문제가 뭐냐면, 시술 직후에는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 코가 붓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이 많이 확장되면 시각적으로 좋아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깎는 시술의 문제점은 뭐냐면, 초기에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차올라올 때 울퉁불퉁하게 차올라와요. 요철이 생긴다고 하죠. 오던테이션 같은 요철이 생기면서 피부가 말도 못하게 심각해져요. 그래서 시술 후에 얼마나 경과가 얼마 되지 않은 사진은 사실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은 시술 후에 짧은 기간도 있지만 많이 기간된 것도 많고요. 뇌만
만약 닥터성만 치료를 잘하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잘하는 선생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후사진을 직접 올려서 비교를 설명을 해주시고 환자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시각적으로 많이 좋아진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보면 의사로 이런 치료를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게,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심적 어떤 그런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데 대해서 그냥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요.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 한번 이분이 또 방문할지 모르겠지만 방문하시게 되면 그때 한번 또 전후 사진을 찍어서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분은 코에 약물 도포를 3번인가 4번인가를 하고 코가 다 요철이 생겼어요.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요철이 심해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의 여성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박피나 이런 걸 했을 때 약물 도포에 생긴 코의 부작용인데 코가 다 요철이 생겨 있고 피부가 다 파여 있어요. 거기다가 코가 어때요? 굉장히 붉어요. 앞에 있는 분과 비슷할 정도로, 앞에 있는 분도 이쯤에서부터 이 위에 부분이 색깔이 구별되기 시작했죠. 이쪽은 굉장히 붉었고 이 위에는 색깔이 정상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도 당연히 이쪽은 굉장히 붉고 이쪽은 굉장히 정상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요철이 심하죠. 눈에 보일 정도로. 이분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서 주말마다 거울을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하세요. 거의 우울증이 걸렸고 침대 옆에서 거울만 보고 울고, 화장을 하다가 울고, 화장하다가 이게 계속 화장이 끼고, 화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울고, 그리고 아침에 화장을 하기 위해서 너무 일찍 깨야 되고, 잠도 수면이 부족하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피부 상태가 더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하셨다고 해요. 주말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방에 앉아서 거울 보고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딸을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 저도 이제 막 1살 딸이 있지만 제 딸이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딸에게 뭔가 막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치료를 사실 그 당시에는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냥 기본 장비로 이것저것 했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정도 했을 때 거의, 사실은 지금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더 좋아져 있었는데 사진을 다시 찍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화장을 하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너무 만족해 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좋아졌고 이 피지 분비되는 것도 많이 줄어서 코 색깔이 옆에 있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년 말에 이분이 병원에 또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놀랬어요. 치료를 또 받으러 오셨나? 이렇게 좋아지셨는데, 사실은 그냥 모낭염 때문에 처방받으러 왔는데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왔었어요. 이 코가 많이 좋아지고 나서 주말에 집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러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거의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저 이번 추석 끝나고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라고 해서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와가지고 사실은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이렇게 병변이 심해져서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잘 되고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이 줄고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정말 의사된 보람으로서 이럴 때 많이 느껴요. 사람의 스트레스를 일부 이렇게 줄여준다는 게 이 사람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분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사고를, 물론 그 선생님도 잘 하려고 했겠죠. 미안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분을 2번 더 와서 2번 더 이 같은 치료를 2번 더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해요. 문제는 왜 화학 약물 도포를 했을 때 피부가 나빠지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두 번의 같은 치료를 하면 당연히 더 악화되는 건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겁이 나서 그 병원을 다시 안 갔대요. 세 번에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두 번을 더 한다고 덜 망가지겠어요? 더 망가지겠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서 본원에 오셨고 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도 굉장히 제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예, 이분이 인생이 바뀌어서 제가 너무 기뻐하는 케이스입니다. 예, 오늘은 두 케이스를 보여드렸고, 다음번에도 이제 앞으로 제가 방송하면서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위주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주의 방송을 많이 하겠지만, 그 사이사이의 증례, 뭐 성형수술 부작용 치료한 증례, 군데군데 뭐 이런 것들을 한 두 케이스씩, 세 케이스씩, 적을 때는 한 케이스를 하고, 뭐 앞에 그분의 사연도 조금 실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번 방송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